거짓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은 냄새 나니까 저리 가. 한국의 대표 금융회사 하나증권 앞 인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명품 백과 하이힐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20대 후반 여성이 길가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를 향해 내뱉은 말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최진희,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나증권에 입사한 지 6개월째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낡은 점퍼를 입고 회사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서민들이 입을 법한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날카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진희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나오다가 벤치에 앉은 정 회장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즉시 혐오감이 떠올랐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 대비되는 초라한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거죠. 진짜 징그러워 죽겠네. 저런 사람들이 왜 우리 회사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최진희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함께 있던 동료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녀만큼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진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거기 앉은 할아버지. 여기 인류금융회사 앞인데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앉아요. 정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최진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동시에 스쳤어요. 오랜 세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멸하는 젊은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저기 말 안 들려요? 냄새나니까 빨리 가라고요. 최진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정 회장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최진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희는 어제 일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혀 반성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회사 이미지를 지킨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제 우리 회사 앞에 거지 할아버지가 앉아 있길래 내가 쫓아냈어. 진짜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사무실 커피 머신 앞에서 최진희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듣던 동료 김 과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진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옳았고 그 할아버지는 단순히 사회의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 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 기분 망치는 거야? 나는 서울대 나와서 이런 인류회사 다니는데 저런 거지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역겨워. 최진희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학벌과 직장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깎아내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고 후자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죠. 진희야,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진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심해?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런 꼴이 된 거잖아. 최진희의 논리는 단순하고 잔혹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모든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최진희는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후배들 앞에서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나중에 그런 상황 되면 확실하게 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격이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되거든. 후배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최진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그들로서는 선배에게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갑작스럽게 최진희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진혜 씨, 지금 즉시 회장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최진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아직 신입사원인 자신이 회장실에 불려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실이요? 제가요?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최진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급히 외모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최진희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은 일반 직원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최진희의 눈에는 성공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최진혜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실장이 최진희를 안내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지만 최진희는 그것을 심각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세요. 최진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우아한 회장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한 사람. 최진희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제 자신이 모욕하며 쫓아낸 바로 그 할아버지가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은 분명히 어제 그 할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최진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앉으세요, 최진희 씨.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장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최진희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로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회사 앞에서 만났었죠. 기억하시나요? 정 회장의 질문에 최진희는 입술이 바짝 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지영입니다. 하나증권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이죠. 어제 당신이 쫓아낸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접니다. 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진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회장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왜 그런 모습으로? 최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었냐고요? 저는 가끔 일반 시민의 모습으로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죠. 정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최진희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테스트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서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최진희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정 회장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최진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 아님이 보였어요. 단지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하는 형식적인 사과였죠. 최진혜 씨, 당신이 어제 한 행동과 오늘 아침 동료들에게 한 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말에 최진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설마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들켰다는 건가요? 그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경영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거든요. 정 회장은 책상 위에 파일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최진희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그녀가 보여준 모든 행동과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당신은 입사 후 지금까지 청소 아주머니들에게 반말을 했고 경비 아저씨들을 무시했으며 후배들을 학벌로 차별했습니다. 어제 제게 한 행동은 그런 일련의 행동들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에요. 최진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정 회장의 지적은 정확했어요. 최진희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죠.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상호 존중입니다. 직급이나 나이,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젊은 인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최진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가요? 최진희는 정 회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미래였거든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힘들게 들어온 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입니다. 정 회장은 최진희의 침묵을 통해 그녀의 진심을 읽었어요. 진정한 반성이 있었다면 즉시 답할 수 있었을 텐데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최진혜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정 회장의 선고에 최진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최진희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진정으로 변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죠. 기회는 이미 줬습니다. 어제 당신에게 말로 경고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그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죠.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 회장의 말에 최진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어제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동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정 회장의 말에 최진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제 당신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곧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최진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영상이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최진희가 회장실을 나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인터넷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명품녀 신입사원, 노인에게 거절하며 모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최진희는 정 회장을 향해 거지라고 부르며 쫓아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수천 개의 분노한 댓글들이 달렸고 최진희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출신 대학, 직장, 심지어 SNS 계정까지 모든 것이 인터넷상에 퍼져나갔어요. 진짜 인성이 바닥이네. 저런 애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나증권 다닌다더니 회사 이미지도 완전 망쳤네.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최진희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학 동창들까지 SNS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주요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뉴스로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융회사 신입사원의 노인 모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뉴스 톱기사가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최진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터넷상에는 모든 정보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고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취재진이 몰려든 아파트 앞에서 해당 직원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진희는 커튼을 꽉 쳐놓고
집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하나증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으며 즉시 해고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로써 최진희의 사회적 매장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금융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터넷상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항상 이 사건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최진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페 손님 중에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군거리며 최진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카페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최진희는 주문을 받으러 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정 회장이었거든요. 그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최진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정 회장은 평온한 목소리로 주문했어요. 최진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드리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 회장은 최진희를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진심 어린 후회가 그녀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는군요. 정 회장의 말에 최진희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정 회장은 커피값을 지불하며 작은 쪽지를 남겼어요. 그 안에는 작은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격려였어요. 최진희는 그날부터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카페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예의를 갖춰 대했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작은 실천들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녀는 비로소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